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으로나 유선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화해도 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여러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바로 규제나 제재를 원하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습니까? 보자면 변호사님도 광장시장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네, 광장시장은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전통시장의 그 양쪽에 상가 건물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분들은 가운데를 점하고 있던 노점분들입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에 바가지란 얘기가 많은데 이건 소비자법 위반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를 어떤 국가에서나 지자체나 아니면 시장들의 그런 자율적인 규율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지 A 상인이 B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망했다고 해서 그거를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논란됐던 바가지다. 그러면 상인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바가지가 아닌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는 다른 시장에서는 뭐 얼만데 여긴 비싸잖아. 또 내가 주문한 것보다 적게 나왔잖아. 뭐 이런 논란을 막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시장 가라고도 반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이런 모든 물건에 대해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에서도 이걸 유심히 좀 보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기본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 결국은 가격의 공정화에 관한 어떤 규율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어떤 규율도 없고 제재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논란이 생기고 있다. 좀 그래서 좀 저는 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부분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비자는 그런 표현을 써요. 바가지를 썼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사기라는 범죄가 되기에는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형법 347조의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속여서 내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가져온 떡볶이나 순대의 가격은 한 5,000원, 6,000원, 7,000원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공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8,000원이 적당한 가격인데 8,000원을 요청한 소비자한테 8,000원 어치를 줬더니 이거 너무 비싸 바가지야 라고 하는 것은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또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해서 만든 어떤 법률 등이 표시 광고 관련한 법률이 하나 있어요. 표시 광고의 어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늘 신경 쓰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광장시장 같은 곳은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법률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일반 국민들이 가서 접할 때 좀 과도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죠. 그 계도에 따라서 시장상인연합회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구획 내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마켓이 있고 이 노점들 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영업정지를 맞았으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뭐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또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분들이 아마 자율적으로 종로구청, 중구청 이런 것과 협의해서 만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10일의 영업정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소비자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영업 10일 정지의 처벌은 약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최선의 처벌이었을까요? 일단 그때 논란이 됐었고 그 논란이 됐던 어떤 유튜버는 직접 자기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권리구제는 신청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으로나 유선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화해도 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여러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바로 규제나 제재를 원하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습니까? 보자면 저 종로구청, 중구청 이런 곳에
제보를 누군가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뭐 바가지 근절 행위를 근절하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규약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이건 영업정지 감이다. 이거는 뭐 손해배상 주는 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거고. 다만 그 어떤 이 행위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예를 들어서 뭐 4,000원짜리라고 해놨는데 옆에 영어나 다른 일본어나 다른 언어로는 막 몇십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몇만 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했다던가. 실제로 이거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국 사람이 타는 그 요금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원 이런 건데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타면 뭐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요금표가 있었던 그런 바꿔치기의 문제도 있었고 중량의 문제도 있었고 아예 뭐 그런 거 여러 유형들에 있어서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내려지거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건 여러분이 형법의 사기죄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 백화점 바겐세일 사건이라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물건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겐세일이 임박하면 이 물건은 140만 원이 돼요. 그래 놓고 할인이 돼가지고 99만 원에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한 위장 바겐세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명백하게 어떤 판매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우롱하였다라고 봐서 그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뭐 손해를 입히고 나는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라고 본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매자가 시장의 어떤 신의와 성실을 위반하는 어떤 일체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광장시장 케이스도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되면 또 새로이 신종의 2, 3, 4, 5 되는 어떤 여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흔히 그거 많죠. 원산지 표기 위반. 그리고 어떤 재료에 대한 표기 위반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과 그 원산지 표기에 관한 여러 법률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기타 수산물 관련한 이런 유통에 관한 법률들에서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